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토요일에는 사실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국민TV 라디오 휴방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정치 토크를 다시 번외편으로 하는 형식을 통해서 특별 방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점점 사태가 심각한 쪽으로 흐르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6월 24일 라디오 비평 일단 시작해 봅시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오늘 고른 첫 칼럼은요,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는 모양인데요. 오늘 칼럼의 제목은 국정원 선거 개입, 국회와 언론은 어디 있나 하는 겁니다. 도대체 국회와 언론은 어디 있는 거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불쌍하다. 알량한 도로교통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된 민주주의의 정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우리는 남루하기까지 하다. 자신의 통행을 가로막는다고 혹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시위대 앞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경적을 울리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시위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할 공간 자체를 없애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 모든 사람에게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는 지름길인데 말이다. 우리 공동체의 존망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 민주주의의 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이니 독재자 전두환의 재산을 환수하는 일이나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문제보다 수백, 수천 배나 중요한 사건이다.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 개입, 그리고 선거 부정을 자행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죠. 이런 국기를 흔드는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를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참나 이런 걸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겁니다. 이런 시위는 우리의 기본권에 대한, 우리의 기본권이 짓밟히고 있는 데 대한 항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에 늦었다고 혹은 교통이 막힌다고 경적을 울리고 하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서는 한 명, 두 명씩 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계속 읽어봅시다.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건 헌법 정신을 교묘하게 제약하는 하위 법률을 만들어 아쉬우면 헌법재판소에 하소연을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입법 폭력보다 더 질이 나쁜 사건이다. 어쨌든 입법 폭력은 형식적이나마 최소한의 합법성을 갖춘 일이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은 그냥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야만일 뿐이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공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독재이고 거리주의 아닙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단지 강신주 박사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에서 벌어졌던 공권력의 선거 개입 사건, 결국 우리나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본질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민주주의 보루를 자처하던 미국의 모든 시민들은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대통령 닉슨의 사임으로 민주주의가 받았던 모욕과 상처는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복잡하게 먼 나라 미국의 사례를 생각할 필요도 없죠. 우리의 경우에도 이승만을 권좌에서 물러나도록 만든 3.15 부정선거 사건이란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과 닉슨의 차이는 이승만이 권좌에 쫀쫀하게 연연하다가 4.19 혁명이라는 국민적 저항과 철퇴를 맞아 하와이로 토했다는 것뿐입니다. 어느 경우든 공권력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한다고 취임 선서를 냈던 최고 통치권자가 책임을 져야만이 나름대로 미봉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 있죠. 지금 국정 최고 통치권자가 책임져야 할 시급한 사건, 아이러니컬하게도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사건이 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짓밟은 사건만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건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죠.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은 이렇게 비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지켜야 하는 개가 주인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한 주인을 물어버린 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기 갑자기 사라진 꼴이죠. 이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하고 언론이 나설 차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강신주 박사의 칼럼 계속됩니다. 개가 왜 주인을 물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다시는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 정신을 추스를 때다. 당연한 일 아닌가.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의 공권력을 감시하라고 선출된 대표자들이고 언론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 신성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황은 이상한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다시 양비론을 조성하고 부창부수격으로 유력 포털 사이트나 주류 언론들도 민생 등의 경제적 사건이나 전두환 재산 환수 등 사회적 사건으로 쟁점을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연결된 수권 정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실망스럽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려니 무시하도록 하자. 당정청 회의라는 명목으로 항상 수권 정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기보다 최고 통치권자의 통치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나 동조를 당연한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행정부를 감시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네, 강신주 박사의 얘기는 결국은 권력자, 행정부의 최고수장인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곳은 국회와 언론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 두 군데 모두가 결국은 박근혜의 옹호자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강신주 박사의 칼럼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죠. 문제는 유력 포털 사이트나 주류 언론들이 보이는 행태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민주주의 이념과 정신으로 사건과 사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한다. 지금 유력 언론들은 보수 사학계의 학자들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사학자들은 일제시대의 독재 시절 사건과 사실들 중 경제발전으로 삶의 질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만 선정하여 당시의 정치적이고 정신적인 억압상을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특정 사건이나 사실들에 주목할 때 이미 특정한 선 이해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친일파의 과거 행적들을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이른바 사학자들, 예, 보수 사학계. 어떻게 보수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갖다가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그런 게 보수 사학계인데, 대한민국의 보수 사학계라는 그야말로 견자들은 어떻게 일본을 조국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참나.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보수라는 이름이 쪽팔리고 창피한 보수 사학계입니다. 여하튼 지금의 언론이나 지금의 국회도 그런 식의 말하자면 사태의 전말을 호도시키는 그런 보수 사학계의 형태와 조금도 다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강신주 박사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 우선순위를 보라. 혹은 유력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라. 최고 통수권자의 사임까지도 가능한 중차대한 사건을 다른 쟁점으로 희석시키거나 혹은 논점을 다른 식으로 변질시키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됐을 때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언론은 알고나 있는 것일까. 참 정말 강신주 박사의 이런 지적들은 피를 토하는 지적입니다. 쪽팔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과 지금 주류 언론들이 논점 이탈이니 쟁점 희석화의 전략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것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냐.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순간 언론 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유력 포털 사이트나 주류 언론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중이다. 아니다.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에 맞서 싸우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면 이미 언론들은 정부기관의 기관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 국회의원도 언론도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아니 우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행정부의 공권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는데도 국회나 언론은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순간 국회의원들 그리고 언론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합니다. 그들이 민주주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소임을 그대로 제대로 내팽개쳤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는 것인지 라고 강신주 박사는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현실을 바로 적나라하게 밝힌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언론과 그리고 국민TV를 제외한 그리고 신문에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제외한 여타 언론들 정말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몰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1000명도 안 된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촛불 한번 불타오르면은 그야말로 정권의 뿌리마저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근해 산성으로는 촛불을 막지 못한다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해 산성, 명박산성에 이어서 근해 산성이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시위에서 체류액을 마구 그냥 분사를 하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시위자가 체류탄 액을 얼굴에 맞아서 그야말로 눈물 투성이가 된 상황의 사진이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런 식의 명박산성에 이은 근해산성으로는 촛불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한겨레신문의 사설 읽어봅시다. 다시 거리에 촛불의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이라는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가 등장해 각 학교로 번져 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항의 사태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확산 속도나 진행 과정 등 모든 면에서 범상치 않은 흐름이다. 네. 물론 촛불과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걱정스럽게 쳐다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기관의 사주에 의해서 나온 듯한 실제로 국정원의 박원순 지압 공작에 따르면은 그럴 개연성을 보여줬죠. 예,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빨갱이들의 노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참 불쌍한 분들이죠. 불쌍합니다. 저도 토요일 날 바로 한 70명 나와가지고 뭐 종북 어쩌고 하는 거 바로 뒤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 뒷모습을 봤는데 정말 추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리해 남루해 보입니까? 참 남루한 인간들입니다. 이들의 외침에 적극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맞불 집회 등으로 해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시위꾼들의 판에 박힌 불법 시위니 종북 세력의 준동인이 하는 따위의 비판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정부 여당은 일단 촛불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뭘까요? 한겨레신문의 사설 분명한 점을 한번 들어봅시다. 분명한 점은 촛불을 일부 시위꾼들의 기획작품이나 반대파들의 음모 따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사태의 본질을 놓친다는 점이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충격과 분노는 오히려 야당이나 언론 등을 훨씬 능가한다. 이는 촛불 및 시국선언의 참가자들이 누구인지에서도 입증된다. 촛불 집회는 애초 20대 여성들의 온라인 친목 카페가 운을 떼어 열린 플래시몹에서 싹이 터서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집회로 진화돼 왔다. 시국선언도 서울대 총학생회 등 이른바 비운동권 학생회가 앞장서 시작한 뒤 대학 동문회, 종교계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가 10대 여학생들이 주도하다 점차 폭넓은 계층으로 확산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네. 정말로요.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대통령 선거 개입과 선거 부정 사건, 여기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비상식, 몰상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충격과 분노는 야당이나 언론보다도 훨씬 더 거셉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불신받는 거예요.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사태의 본질이 이런 만큼 정부의 의도적인 무시나 경찰력을 앞세운 강경 대응 등은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교통방해니 집회 미신군이 하는 위법 행위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거대한 불법 행위에 비교해 보면은 그야말로 법치라는 말부터 허망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포기 발언 논쟁으로 촛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착각이죠. 국민은 NLL 쟁점화가 정략적인 노림수를 NLL 쟁점화가 갖고 있는 정략적인 노림수를 모를 만큼 어리석지도 않고 이 문제로 국정원 사건을 잊을 정도로 기억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뽑은 국민이니까 어린하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선거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 댓글 몇 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보십시오. 지방선거 때 야당 이겼습니다. 그러나 총선 때 야당 졌어요. 총선 때 가장 적극적으로 국정원이 개입해서 그 성패를 바꿨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성패가 바뀌지 않았다고 누가 보정할 수 있겠습니까? NLL 논란.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서 칩시다. 그래서 NLL이 포기됩니까?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성패가 바뀌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두 가지 사안의 중함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논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언론들, 양심에 털난 언론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쪽팔리지도 않아요? 그런 기사 쓰고 있는 기자들 진짜 국민들 볼 낯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는지 성찰하고 그 뜻을 따를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땅에 상식과 민주주의를 복원하자는 국민의 열망은 결코 근해 산성을 쌓아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국정원의 이른바 대화록 공개는 청와대 쪽에서는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좀 이제 골프 좀 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중에서 나이 좀 먹었다는 이경재한테 부탁을 해서 이경재가 카카 이제 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캐디들 좀 살림살이도 좀 패게 골프 좀 치게 해주십시오. 이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실상입니다. 골프 치는 것도 대통령한테 허락받고 칠 정도로 이렇게 설설 기는 박근혜 정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무슨 간땡에 부었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재가도 안 받고 그딴 짓을 자행했겠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 모른다는 얘기는 정말 국민들 IQ 테스트 하는 거라고 김용민 PD가 얘기하던데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입니다. 예.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청와대발 공작 아니냐라고 물었는데요. 매우 약합니다. 그나마 국정원에 대해서 제대로 쓴 사설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은 청와대발 공작 아닌가? 무슨 물음표는 청와대발 공작 맞지? 예,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도 없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21일엔 일반인들에게 전면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대선 개입 사건으로 국정조사와 개혁 대상으로 몰린 국정원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실상 또 다른 정치 공작에 나선 것은 적반하장의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일정한 조건 아래서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예. 대선 개입 그리고 선거 부정,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 그야말로 국정조사 대상이기도 하고 계획 대상으로 몰린 국정원이 국민 앞에서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 다른 정치 공작이 나섰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남재준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했다고요? 정말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원시훈 국정원장 시절에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 현재의 국정원은 반성과 함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순서죠.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이 반성은커녕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나선 데에는 다른 저희가 읽힙니다. 국정조사가 현 정권에 미칠 파문을 줄이려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용한 정치공작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시로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국정원장에게 업무 특성상 이번 대화록 공개가 청와대의 뜻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 공개까지 대놓고 주장하는 걸 보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 공개해가지고 여기도 오해 살게 사설 써놨는데요. 전문 공개하면은 그런 말 없습니다. 지들이 팔체해가지고 위장한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서산기에 보니까 발작할 정도로 놀랬다는 등 이런 진짜 아이고 참 인간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그렇게 완전히 똥뚜까리에다 쳐박아 놓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래도 국회 정보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걸 보고 정말 인간에 대한 실망을 느꼈습니다. 사실 남재준 국정원이 몰랐다는 건 말 안 되고요. 국정조사의 전제가 됐던 부실한 수사, 그나마 최동욱 검찰이 원시훈이하고 김용판이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을 때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 아닙니까? 이미 부실한 수사를 하도록 사주한 법무장관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이 그걸 몰랐다고요? 진짜 까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결론 부분을 봅시다. 국정원의 지난 대선 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 조사하겠다면 달게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이전 국정원에서도 꺼리던 정상회담의 대화록 원문까지 돌연 들고 나온 것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까지 국정원의 공작 정치가 되풀이되는 것은 허투루 넘길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말기 바란다. 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점잖게 얘기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회초리 들고 종아리를 매우 쳐서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대로 조사해서 선거 부정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당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태라면 대통령직 물러나야죠. 한겨레신문의 곽병찬 대기자가 신문에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 보긴 하는데요. 구차한 것 같아가지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는데 오늘 보낸 졸렬하군, 참으로 졸렬하군 하는 곽병찬의 편지는 정말 읽을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인터넷에서 내려받기를 하든가 아니면 검색하셔서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 졸렬하군, 참으로 졸렬하군. 한번 들어봅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착잡합니다. 다짜고짜 이런 표현부터 떠오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용렬, 비열, 졸렬하다. 모두 어리석고 서툰 짓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용렬이란 변변치 못하고 어리석은 이가 하는 졸렬한 짓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면 비열은 제법 머리깨나 굴리는 자가 저지르는 졸렬한 짓을 두고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바탕은 졸렬이로 돼 하는 자의 성품과 의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하면 졸렬이란 제 꾀에 제가 넘어갈 자가 저지르는 천박하고 지질한 짓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속어로는 구리다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겠죠. 네, 졸렬하다. 정말 졸렬한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곽병찬 대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박근혜 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삼국지의 첫 장면이 떠오릅니다. 천하가 다시 어지러워진 까닭을 미루어보건대 후한의 환제와 영제로부터 그 위태로움이 시작된 것이다. 환제는 이명박이고 영제는 박근혜 같아요. 환제는 선한 무리를 잡아가두고 내시들만 높이고 믿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영제 또한 내시 조절 등이 정권을 농락하고 있었는데 라면서 이 어린 영제는 십상시에게 농락당하다가 결국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내시의 잘못을 간하는 상서를 올린 의랑 채홍이 내시들에게 쫓겨난 뒤 조정은 장양과 조충 등 내시 10명 즉 십상시에 놀이판이 됩니다. 그 유명한 십상시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영제는 우두머리 장량을 신임하여 아예 아버지라고 부르니 천하의 사람들은 반란을 꿈꾸기에 이르렀고 도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삼국지는 시작을 하는데요. 즉 난세의 시작은 바로 최고 통치권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내시들에게 휘둘렸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곽병찬 대기자의 얘기도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국정원 선거 개입을 덮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을 여당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우려했던 지난 편지가 생각납니다. 이런 상황의 바닥에는 국민과 대통령을 언제든 속이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만과 얕은 깨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주인을 조삼모사 고사속의 원숭이점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뜸 삼국지의 십상시가 떠오른 까닭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수특공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주변에 있는 십상시 과연 누굽니까?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청와대 십상시들 반성하세요. 주군을 똥통으로 빠뜨릴 겁니다. 주군을 나락으로 빠뜨릴 겁니다. 반성하십시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